안녕하세요. 오늘은 휠라코리아 준비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오늘 76,000원 제시했는데요. 현재가 대비 약 40% 여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오늘 같은 장에서는 10%, 요새 같은 장에서는 10%만 올라도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세요. 사실 이런 종목을 알아두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조정 구간이 짧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짧죠. 또 아마 여기서 또 일부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저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이 딱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복이 큰 종목 하시는 것보다 사실 이런 우량주들을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제가 관리하는 손님들은 금액들이 다 크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하면은 좀더 저한테는 좋겠지만 큰 자금을 운영하기에는 좀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도 덜 보시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수익도 더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주봉도 마찬가지로 2017년 긴 이 보합 장세를 지나고 2018년부터 글로벌 인지도가 많이 상승하면서 휠라코리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조정 받을 때마다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상승세를 평소보다 약 5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또 곧바로 조정이 나오는 조정 나오더라도 금방 반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히려 조금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바로 당장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닌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보시면 이제 지분법 이익이 반영되면서 매출액 수준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 매출 수준은 3조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내보다 미주, 유럽 관련 매출이 높지만 향후에 중국 관련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 정말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건강 트렌드에 일부 부합하는 스포츠 의류 섹터를 스포츠 의류 부분도 사업 부문에 있습니다. 인지도 증가세 말씀드렸는데 타 브랜드를 압도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재무제표 먼저 준비했어요. 2016년부터 이제 2018년 예상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9천억대에서 2조 5천억까지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반영하게 되면 2조 8천억 수준, 3조 매출액이 눈앞에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약 10% 내외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원래는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이 낮은 회사였어요. 근데 2017년 말부터 상승하는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분법 이익이 반영되면서 매출액 자체가 증가했다. 그리고 그 증가세가 유지되고 더 지속될 것이다. 지분법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제 요새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경영 실적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20% 미만일 경우에는 공시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권을 보유한 중국의 자회사를 53%까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제 실적이 바로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A 기업 휠라가 이 중국 자회사의 기업을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이 중국 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이 휠라에도 반영하는 게 바로 지분법입니다. 그래서 이 50%의 자회사를 지분을 확 늘리다 보니까 이 매출의 이익들이 그대로 다 휠라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아예 레벨 자체가 올라버린 그런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가 과연 어떤 쪽으로 이슈가 있는지 보시면 중국 판권 보유한 자회사 방금 시터 자체가 레벨업이 됐고요. 중국에서 본격적인 브랜드 상승, 글로벌 로열티 사업 또는 아시아에서 증가. 이 보시면 기사 캡처한 겁니다. 글로벌 의류 시장에서 2위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에 이어 3위권으로 추정됩니다. 여타 글로벌 브랜드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글로벌 3위인 퓨마의 아시아 매출액이 1조 원인데 필라는 중국에서만 금년에 1.4조 원 매출이 예상된다. 이쪽이 이제 총괄하는 그 브랜드 업체인데 뭐 필라를 밀어주는 뭐 그런 형국인가 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필라의 입지가 아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조사한 자료고 이 파란색이 필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반 다를 거 없죠. 이 새카만 색은 나이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뭐 유지하면서 비중을 30%, 40%, 50%, 많게는 60%, 80%까지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인트네요. 필라에 보십시오. 2017년부터 중국의 입지를 다지면서 거의 나이키를 따라잡고 현재는 이 정도의 인지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뭐 스케쳐스나 언더아머도 사실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젊은 층한테. 퓨마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다른 외국에서는 브랜드 가치도가 높다고 합니다. 매출 수준도 연에 한 3조에서 5조,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도 3조에서 5조, 스케쳐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30조 수준.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 규모상으로는. 그렇지만 인지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1년부터 섬유, 필라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의류, 가죽, 시계, 뭐 골프, 화장품도 있죠. 스킨로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영탁에서 바꿔 10대, 20대를 주요 고객으로 전환시킨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보여져요. 나이키는 30조, 아디다스는 30조 수준, 나이키는 40조 수준, 힐라코리아는 현재 올라가는 추세에서 한 3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익 보시면은 이제 이익 매출액 따른 영업이익 보시면 뭐 쭉 이런 수준이었다가 심지어는 뭐 내수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크게 영향력이 없었지만 중국의 수수료는 늘어나는 흐름이고요. 미주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로열티 부분도 있고 기타. 중국 지분법 이익이 반영되면서 일단은 지분법까지 합산한 이익 자체의 레벨이 올라왔다.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17년에 1조 5천억, 18년에 2조 8천억, 3조, 4조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차트로 봐서는 과감한 상승세라고 좀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조정 받을 때마다 사시면은 손해볼 일은 조금 적을 것 같아요.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면. 자, 그래서 최근 또 조정 받을 때 보니까 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난 다음날 외국인들이 다 주워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6%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매도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쇼커버링 들어온 모습입니다. 공매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계속 갖고 있겠습니까? 공매도에 관해서도 이제 뭐 기관도 많이 올라왔네요. 조정받을 때마다 사라는 말입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차트 여러 가지 지표 보시는 것보다 공매도 흐름을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는 성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안정적인 종목을 담아 놓으면 또 급락하거나 또 어젯밤처럼 코스피가 다우가 3%씩 빠지더라도 어떤 심리적으로는 좀 덜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자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